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기리며 국회 앞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같은 날 인천에서도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역 교육계에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 인천시 교육청 정문에도 하얀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추모객들을 위해 지역 교육단체가 마련한 공간입니다. 교육청도 청사 앞에 헌화대를 놨습니다. 교사 아버지와 초등학생 자녀는 학교 대신 추모 공간을 찾아 떠난 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부교사인데 아내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아이를 등교를 안 시켰어요. 아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도 동조하는 반응을 보셔야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직에 있으면서 비슷한 어려움들을 느껴왔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돌아가시는 걸 막지 못했던 한 원인이었다는 어떤 죄스러움이 마음에 있어서. 이날 지역 교육계에서는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이후 교권 보호 대책들이 나왔지만 교육 현장의 모습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빚어진 교육부와의 충돌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희초교사의 49제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들고 교육당국의 경종을 울리겠다는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을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하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49일이 지나는 동안 현장에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없어 언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모를 방안일 뿐입니다. 교육단체는 이날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교육청에도 제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이 된 이날,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3곳이 학교 재량으로 휴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취임 후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지금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자, 김진재 기자, 김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까? 네, 김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모 씨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이날 밤 10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서 자택인 고양시 대화동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문화재단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이 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김포 문화재단 4대 대표이사에 임명됐습니다. 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만큼 법적인 어떤 처벌들과는 별개로 내부에서도 또 징계를 받을 듯한데요. 징계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확인 결과 아직 징계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 문화재단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문화재단은 향후 경찰 조사가 끝나고 처벌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등 이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이 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 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대표이사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계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은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보고 있고요. 대표이사가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김포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해임이라는 결단을 징계를 해 주셔야지만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사퇴나 대표이사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거나 김포문화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가택 수색으로 수천만 원의 거액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30일 고액 체납자 전담 조직은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부평구의 고액 체납자 거주주택을 수색해 8천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체납자는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억 9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시는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습니다. 시는 당일 현장에서 징수한 8천만 원 외에 나머지 체납액 1억 1천만 원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두 차례 가택 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 1,487만 원을 징수 압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김포 골드라인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해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확인하고 열차 혼잡 문제와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은 전동차 증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대중교통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번식장에서 학대를 받던 개 약 1,400마리를 구출해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 보호 조치는 한 동물보호단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제보를 하면서 이루어졌고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약 1,400마리의 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학대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경기도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번식장 소유주에게 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생존 동물을 보호시설별로 배치 완료하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입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부천국제만화축제와 관광을 연계하는 2023 부천 페스타 투어 비코프 편 행사를 추진합니다. 부천 페스타 투어 비코프 편은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부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부천시가 기획한 관광 코스입니다. 부천 8경으로 선정된 상동호수 식물원 수피아와 부천 로보파크 등 체험형 코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화 캐릭터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수업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의회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계양구의회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미혜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우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볼까요? 이번에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 토론회는 계양구의회가 소상공인을 주제로 처음 개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지주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님은 인천의 소상공인 현황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홍의희 계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은 계양구의 소상공인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계양구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조례 현황, 그리고 향후 개정 방안 등에 대해서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정책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장 크게 호소하는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임금 노동자들을 2,3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제 영역은 임금 근로자의 영역을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나 관련법들이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저임금을 들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채용한 임금 근로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을과 을 간의 갈등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나라 전체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토론회 이후에 앞으로 그럼 계양구의회에서는 이 소상공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 계양구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지방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구조의 틀이 바뀌지 않은 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의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요.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지역 화폐에 관해서 시민들이 충전한 시민 현수금 이자를 다시 환수받는 그런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잘 진행이 된다면 부천시에서만 한 2억, 전국적으로 한 60개 시군에서 한 100억 이상의 시민들의 혈세가 좀 이렇게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예산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부천시 기업 ESG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최초 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최근 ESG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부천시가 전국에서 ESG를 잘 실천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어떤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광역동에서 일반동 36개 동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습니다. 신중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요. 또 약대 지구대를 또 한 35년 이상 된 노후된 지구대를 또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는 그런 그 작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부천시가 앞으로 부천 시민을 또 행복하고 빛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정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부천시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지역 어업인이며 일주일 이상 요양 진단이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에 4대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등입니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하루 10만 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임산부 및 출산,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원미산 주변 둘레길과 공원 등을 현장 점검하고 주변 CCTV를 비롯한 방범 시설물 설치 여부, 또 거점 순찰 위치 등을 확인했습니다. 원미산과 도당산 관할지구대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등 CCTV 사각지대 등을 살펴 개선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부천시는 우범지대 CCTV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